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9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HLB가 마이너스 3.53% 하락 나오면서 84,600원짜리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딱딱도사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게 있죠. 결국에는 이 주가가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라도 평균 주가가 지금 높아졌어요. 그죠? 평균적인 주가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막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이것도 조정 나왔네, 힘들어요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8만 원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8만 원대, 9만 원짜리 넘기 위한 그 고지에서 8만 원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엔 평균 주가가 높아진 거죠. 자, 이 평균 주가를 높인 애들이 누굽니까? 자, 이 자리에서 JP모건, 뭐 신한, 모건스탠리 얘네들이 들어왔고, 자,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골드만삭스가 들어왔죠, 얼마 전에. 자, 결국에는 평균 주가를 지속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그죠? 매수세를 통해서 강하게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이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점검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왜 하락이 나오는지를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락이 나온 원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때 물량을 실어줬던 주포 세력들이 주식을 조금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청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식을 파는 거다. 그러니까 청산의 의미라는 건 뭐예요? 이 주식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죠? 아예 싹 다 정리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일부의 물량을 정리하면서 개인들의 멘탈과 심리를 계속 흔들고 있고, 그죠?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왜?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주가를 계속 올리기만 한다면은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올라탑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아직까지 이 재료에 대한 결과값, CMC에 대한 결과값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주식을 계속 올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아직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매수를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빠르게 올려버렸을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조절을. 재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조절을 해주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기사 중에 중국과 관련된 중국 파트너사 우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HAB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1등 채널로 거듭이 났습니다. 저 조회수 막 1만에 가까이 나오고 기본 4, 5천에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HAB 주주분들이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질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하루 종일 놀다가 갑자기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몇 시간씩 투자해서 HLB를 분석하고 그 정보들을 쓸데없는 것들은 쳐내고 팩트 정보만 딱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가족방도 그 중에 하나죠. 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 실시간적인 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HAB 관련된 실시간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도 보시면 오늘 HAB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도와드렸어요. 그죠? 기사와 관련된 해석들, 기사가 떴을 때 그냥 기사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도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HAB의 최근 흐름에 대한 분석들을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제 분석 글에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따봉도 눌러주시고 막 100점짜리 막 이런 이모티콘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여기 지금 입장하신 HAB 주주분들이 1200명이 넘습니다. 1200명.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응을 받고 계신 상황인데,
우리 HAB 주주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HAB뿐만 아니라 이 추천주에 대한 대응 부분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자,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설명드리냐면 2월달 지금 추천주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추천주를 드리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이랑 달라요. 작년에는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제가 추천주가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문자로 제가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추천주를. 그래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릴 거고 결국에는 문자는 매수 타점을 아는 거죠. 그죠? 이 종목을 추천한다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딱 1개월이 지나는 시점, 한 달 뒤부터 제가 홀딩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에 매수한 이후에 우리가 언젠간 이 주식을 이득을 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 관점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홀딩하고 몇 개월 동안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몇 개월 뒤에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추천주가 나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문자로 나가고 있죠. 1월 2일 목요일 올해부터 1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제가 1월 2일 목요일 날 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전략 종목명 보내드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하는지까지 다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죠? 급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추천드리고 10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월 2일 전 12월 달, 11월 달 작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작년 추천주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작년에는 제가 시즌 1 가족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시즌 2에 지금 1200명 가량이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입장하신 인원이 없죠. 제가 전부 다 옮겨 드렸어요. 시즌 2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추천 나갔던 종목 바로 조선주. 요새 조선주 굉장히 핫하죠? 그죠? 자, 조선주를 제가 7월 달부터 언급을 드리다가 9월 달에 본격적인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9월 24일, 2024년 9월 24일 날 조선주 테마 관련주 추천해 드렸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하나오션까지 전부 다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자, 조선주 어떻게 됐나요? 현대중공업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추천드렸던 시기가 9월 24일, 9월 달이라는 거예요. 이때 추천드리면서 급등 100%가량 급등 나와줬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9월달 추천해가지고 7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9월달에 추천드리고 100%가량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9월달 추천해서 14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래서 우리 딱딱 주식의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가족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대박 났다고, 딱딱도사에게 뭐 소고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이런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같이 드렸던 9월달에 같이 드렸던 전력망 관련주가 있었죠. 이것까지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 HAB 그룹주도 있지만 HAB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풀고 있고, 그죠? 영상으로 안 풀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 추천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력망 관련주는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주력 종목으로 추천드렸는데 9월 달에 추천드리고 100% 급등. 딱딱도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추천하는 종목마다 기본 100% 깔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 두 배씩 올라가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갔었고 또 11월 달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이 종목도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1월 4일 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11월 4일 날 이때도 많은 분들이 또 따봉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SMR 핵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에너지 SMR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추천드렸죠. 뭐 한전기술 우진엔텍도 막 20-30%씩은 다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100%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죠? 그죠?
11월 4일이면 언제요? 바로 요때요. 요때. 그죠? 11월 4일 날 추천드리고 눌림목자리 매수 타이밍 나와줬고 이 자리 기점으로 100%가량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와줬다. 대박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딱딱도사가 원래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추천주가 작년에 나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이렇게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2월달 종목도 이렇게 문자로 나갈 건데 2월달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냐? 2월달 후속주 땡땡땡땡땡 5글자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300% 상승을 제가 예상하는 종목이고 자, 매수 타이밍이 지금 찾아왔다. 오늘도 살짝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디지털 클라우드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빅데이터, AI 융합된 기술력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사업 확장은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쪽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3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를 딱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이 좀 더 나왔습니다.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땅 반등이 나왔어요.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다. 그죠? 딱딱도사가 2월 달에 추천주라고 드리는 종목은 2월 달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2월 달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괜찮은 종목이란 뜻이에요. 3월 달에 올라갈지 4월 달에 올라갈지 5월 달에 올라갈지 몰라요. 대신 3, 4월쯤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강력하게 매수 권장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종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땡땡땡. 세 글자의 종목. 이 종목이 원래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후속주 2월달 후속주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딱 두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 문자로 제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문자로 드리고 나서 딱 1개월 뒤, 한 달 뒤부터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추천주에 대해서. 그래서 문자로 먼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후속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간단하게 후속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2월달 후속주 종목 두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딱 두 종목 보내드릴 거고 300%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한 달 뒤부터 대응 전략들, 홀딩의 관점, 매도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요. 뭐 조선주 브리핑, 그죠? 제가 추천 나갔던 종목들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얼마 이탈 시 매도 관망공장, 얼마 이탈 시 매도 관망공장, 그죠? 써있죠. 전부 다 대응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신 이 기준선 이탈 시 매도해야 된다. 설명을 다 드리고 있고 전력망 관련주도 LS 일렉트릭 브리핑 나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조선주, 전력망,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원전주 브리핑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AB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오늘 HAB가 일단 수급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사를 먼저 분석을 할게요. 자, 먼저 중국 파트너사 우려에 정치와는 FDA가 별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중국 파트너사가 트럼프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수위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HAB가 중국 회사인 항소제약과 협업하고 있는 점이 FDA 승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1차원적인 생각. 자, 1차원적인 생각이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뭐예요? 트럼프가 탈중국해, 중국 압박해, 무역 전쟁에 그러면은 항소제약은 중국 회사, 그죠? 중국 회사니까 캄렐리주맙 지금 FDA 승인 작업하고 있는 거 영향도가 있을 거야. 이거는 추측이자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주식은 1차원적인 생각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자,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시간의 순서에 맞게, 지금 상황의 순서에 맞게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1차원적으로. 그죠? 우리는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분석의 단계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중국을 탈중국하고 중국을 압박했을 때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내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FDA라는 기관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그동안 받아왔었던 기관인지를 봤을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근데 요새는 FDA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받기도 하면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리보캄렐리주맙은 이미 승인 작업을 승인 과정을 진척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90%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승인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CMC도 사실 결과가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통과로 간주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지금 있죠. 그죠? VAR로 그냥 통과 간주되고 외부적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승인됐다고 지금 가정하고 승인 작업들이 밑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척도가 꽤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 있더라도 진척도, FDA 승인에 밀접해 있는 많이 진행된 약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과학적 증거로 임상 데이터값과 과학적 증거를 이미 증명받았고, 그죠? 결과값으로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증명을 못했다면은 증명하기 전에 제재를 했겠죠. 그죠? 증명을 못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값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척도가 많이 됐고 지금 승인 직전에 단순히 중국 약물이기 때문에 제재하겠다. 이거는 FDA의 어떤 그 중립성을 대놓고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FDA 기관의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FDA 둘 다. 그죠?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된 약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약물에 대해서는 FDA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또 가져왔습니다. 딱딱도사가. 자, 정치적 요인과 과학적 검증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정치적 요인과 과학적 검증의 싸움이다. 우리는 HLB가 과학적 검증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요인이 이거를 깨트릴 수 있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 요건은 충족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왜?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했다. 과학적 증거로 이미 입증을 끝냈습니다. FDA에. 그죠? 그리고 BIMO 통과됐고 CMC 실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 그죠?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제약사 제품에 대한 과거 승인 사례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 내 협력 파트너나 현지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 때리고 있나요? CDMO, CMO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위탁 생산이죠. 결국에는 생산 관련된 중국 인프라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빅파마 기업들, 제약 기업들과 지금 중국의 생산 라인을 끼고 있는 이런 빅파마 기업들에게 중국과 사업을 끊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D 영역은 많이 못 건드리고 있어요. 왜? 이거는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순수한 결과값이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까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결론에 나와 있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임상적 데이터와 승인 절차에서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다. 진척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적 데이터값과 승인 절차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영향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만 CMC 실사에 따른 보완 조치가 완전히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지 여부가 승인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 얘기는 뭐예요? CMC만 잘 끝나면은 사실 승인은 100%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CMC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CMC 결과가 결국에는 NAI, VAI, 최악의 경우에는 OAI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OAI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치명적인 어떤 오류가 발생돼야 된다. 치명적인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죠? 굉장히 큰 메이저급의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 1월 6일 날 실사가 끝났을 때, 그죠? 1월 6일 실사 끝났을 때 이 치명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됐어요. 브리핑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경미한 이슈라고 언급을 했죠. 그죠? 경미한 이슈. 그리고 실제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엘레바 테라피틱스, 항서제약, FDA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낸 적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이슈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경미한 이슈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15일 이내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경미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이슈인 경우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왜? NAI나 VAI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OAI가 나오지만 않으면 CMC는 통과예요. VAI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경미한 이슈에 대해서 자체 조치로 끝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NAI 뜻을 보시면 no action, 아무런 액션을 하지 마라.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 그죠? VAI는 결국에 기업 자체적인 어떤 조치만 하면 된다. 그죠? 부분적인 액션만 취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CMC가 내부적으로는 통과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CMC만 통과되면은 승인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죠? 계속 이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맹신하고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올지라도 같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분석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의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결국에는 누가 팔았습니까? 오늘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물량을 조금 정리했죠. 그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담았다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2월 한 19일 정도부터 보면은 이때부터 물량을 담았었기 때문에 근데 담았다가 다시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 JP 모건이 물량을 팔고 나갔습니다. 담고 팔고 그 다음에 팔고 그죠? 두 번에 걸쳐서 물량을 팔아줬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의 물량이 고스란히 골드만삭스한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런 수급의 어떤 변화들이 변동성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이 모건스탠리나 JP모건이 물량을 팔긴 했지만 딱딱토사가 말씀드렸지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 JP모건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단기적으로 파는 패턴들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전략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매도세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는 매도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미 이 주식에 대한 평균 주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 HLB 쪽에 내부적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들이 그죠? 외국계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 주식에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는다. 그리고 CG 인바이츠라는 기업, 제가 이 기업을 잘 보라고 하셨죠. 그죠? CG 인바이츠가 어떤 기업입니까? 캄렐리 주맙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다. 총판입니다. 자, 이 총판이 결국엔 뭡니까?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FDA 승인과 무슨 관계성이 있냐? FDA 미국인데, 그죠? 근데 FDA 승인 나고 나서 EMA 유럽 의약품청 신청과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신청이 있을 거라고 HLB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FDA 승인이 나야지만 식약처 국내에도 승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국내 판권 관련주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FDA가 승인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작업들이 세력들의 작업들이 지금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딱딱도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세력들의 실제 수급, 돈의 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죠? 돈의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바닥자리에서 매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시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올 수 있고 CG 인바이츠가 항서제약 캄렐리 주맙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캄렐리 주맙 쪽에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LB 그룹주도 정확하게 이런 분석 안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HLB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75,000원 가장 하단선이 있지만 말씀드렸죠? 21선, 그죠? 8만원 초반, 81,000원 정도, 그죠? 그리고 82,000원 정도, 81,000원에서 82,000원 요 정도 자리가 올 때마다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 구간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구간이 안 오면은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이미 딱딱도사가 매수 타이밍을 몇 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81,000원, 82,000원 구간이 왔을 때 매수 물량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딱도사의 시즌 2월달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2월달 후속주 두 종목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문자로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땡땡땡땡땡 300% 상승 예상하는 이 종목과 땡땡땡 종목 세 글자 그죠? 두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만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2월달 후속주 종목 두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자가 아니라 후속주죠. 그죠? 후속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후속주 종목 두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서 한 달 뒤부터 대응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텔레방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텔레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자, 텔레방에는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냐?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지금 여긴 댓글을 제가 안 달아놨네요. 자,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는 댓글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이 달려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 적혀 있죠. 그래서 링크를 딱 누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조인 채널 버튼이 나옵니다.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보시면 채널에 추가, 백이송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HLB에 대한 분석과 또 후속주 종목에 대해서 한 달 뒤부터 매도와 홀딩에 대한 관점을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